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항목 건강.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들의 건강 지침서. 그러나 작은 불씨에서 시작돼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고.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중년 건강을 지키는 방법.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억하라. 장수고 여동생들과 함께 배우는 필수 건강 상식. 오늘의 주제는 요즘 뭐 재미있는 일이 없니? 아우 이제 스산하게 가을은 오는데 말이야. 아니 근데 확실히 계절 변화가 느껴지네. 몸이 그냥 찌뿌둥하고 몸이 말하지. 아니 그렇지. 나는 또 으슬으슬해. 나 추위 너무 차잖아. 근데 저거 뭐지? 뭐니? 뭐야? 평범한 일상 속에 당신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어떠신가요? 어떤 위험? 어떤 위험이야 또. 나 미치겠네. 설거지를 하고 있던 당신. 그런데 갑자기 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쳐. 물 마시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갑자기. 물 마시는 것조차 불편하다면 살해. 어머 살을 잘 들려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늘 걷던 횡단보도가 멀게만 느껴진다면 아, 제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해? 어떡해, 난 몰라. 어머 쓰러지네.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이런 일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저게 뭘까? 그러니까 아니 저게 아니, 저기 그릇이 갑자기 깨지고. 그릇을 놓쳐서 깨진 거지. 그렇지. 그지? 저기서 공통점을 우리가 찾자면 야, 저건 드라마에서 충격받았을 때 하는 행동 아니니? 알았어? 놀랬을 때. 놀랬을 때, 그렇지. 놀랬을 때. 뭔가 쇼크 받았을 때? 쇼크사 아니야 쇼크사. 아니, 근데 만약에 쇼크 상황이 아닌데 저런 일이 이런 일은 뭐냐 이거지. 그럴 수가 있어? 아, 선생님 오셨다. 엄청 기다렸다고요. 그 혜진이 척으로는 뭐 어떤 뭐 우리의 질병 관계가 연관되는데 물론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딥하게 뭐냐? 나는 정신적인 쇼크 상태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좀 구체적인 질병 이런 거 생각나는 건 없어요? 질병이요? 질병요? 신경계통이에요? 혈관계통이에요? 혈관. 정답은 VCR로 확인할게요. 아예 안 가르쳐 주시네. 일상을 망가뜨리는 침묵의 위협자 근감소증. 우리 몸은 25세를 기점으로 매년 근육이 줄어든다. 하지만 과한 근감소는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도화선. 근감소를 막아 삶의 질을 높이는 근육 충전 비법이 지금 공개된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장수로 가는 지름길 근육을 충전하라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핸드폰도 아니고 물 충전. 오늘 주제가 근육 충전 비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뭐 사례가 들린다,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놓친다, 그렇지. 길을 걷다가 그냥 주저앉는다 이런 게 다 근감소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어머, 나 말도 안 돼, 나 몰랐어. 말도 안 돼. 쇼크 아닌가 쇼크? 아니, 다리 근육이야 그래. 뭐 그렇다 쳐요. 그래. 다리 근육이 빠지면은 걷는 거에 아무래도. 근데 그렇지. 뭐 손의 근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얼마나 그 뭐 많이 이거 쥐고 펴고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이제 깨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가 손목, 특히 이 악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제대로 이걸 지탱을 못해서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그릇을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살에 들리는 게 그렇다 또. 무슨 근육하고 살에도 그러네. 평소보다 너무 자주 사례가 들른다면 그리고 특히나 내가 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든다라고 하면 여기 주변의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하게? 뭐가 안에. 식도. 우리 친구들은 이제 잘하네요. 기도와 식도 주변의 근육이 약해졌다는. 아니 이 기도요? 음식물을 삼킬 때는 그러니까
식도나 기도 주변에 있는 근육이 적절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줘야지 식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가지 않고. 근데 이 주변의 근육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박이다. 열려야 될 때 안 열리고. 그렇죠. 닫혀야 기도도 될 때. 열려있고. 그러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사례고요. 사실은 근육이 약해진 사람들은 적절하게 근육을 못 써요. 그래서 사례가 들렀는데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니까 흡임성 폐렴이라고 해서요. 노인분들 사망 원인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서운 폐렴이에요. 그게 가면서 폐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게 되니까. 그러네. 이번에는 눈을 한번 깜빡깜빡 해볼까요? 예쁘게. 여기 이렇게 이거는 뭘 쓰고 있는 거죠? 눈 근육. 눈 근육. 눈에 있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눈꺼풀 위에 있는 눈꺼풀을 우리가 상안검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상안검, 거근, 그리고 이마에 있는 근육도 같이 쓰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3개 정도의 근육을 병행을 해서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다 현상이에요. 있구나, 근육이 막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 몸에 근육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50개. 근육은 덩어리가 커요. 내 생각에는 요런 마디마다도 근육이 다 있는 것 같아. 한 200개 되지 않아요? 200개. 아무리 봐도 1000개는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정답은 700여 개. 700여 개. 야, 1000개가 낫잖아, 거의. 되게 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행동,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도 모두 이 근육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박이다. 그렇다면 자, 이 근육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는 다 역할한다고 생각해요. 지탱하게 해주잖아요. 지탱하는 역할이 있고 네네네. 보통은 움직임, 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데 젊어지게 실제로 하는 거. 젊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리학적인 기능까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에서 근육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일단 심장 겉을 싸고 있는 게 심근이라고 해서 걔도 근육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심장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억제해주면서 얘네들을 뛰게 하는 펌프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근육이다라고 볼 그러네요. 수가 있는 거죠. 근육은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주게 되고요. 인슐린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이런 큰 장기들의 역할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경세포를 생성하거나 신경세포에 신호 전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혈관을 구성한다거나 혈관이 이런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이런 데 있어서도 근육이 다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되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나 면역세포에서도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근육이? 하거든요. 아니, 뇌하고 면역세포하고는 무슨 상관관계인가요?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네. 하체 근력이 약할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뭐라고요? 이런 연구만 봐도 근육이 실제로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일단은 근육을 만드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줄어드는 속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빨라지니까 근육을 늘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장 성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 25세에서 30세 정도가 내 몸에서 근육량도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최고 근육량의 절반 정도까지도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나 몇 년 안 남았는데. 남성과는 다르게 여성분들은 50대쯤이 되면 폐경. 맞아야 되는, 그렇죠. 완경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완경을 겪은 여성분들은 근육 감소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 뭐예요? 쉽도록 2개를 준비를 했어요. 요 수수깡이 우리 몸 뼈고요. 네.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붉은 차르기 근육인 근육. 거예요. 아. 30대 근육은 이렇게 통통하니 단단해 아주 보이네요. 힘이 좋아 보이죠. 네.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머나. 눈으로 봐도 나이가 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근육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딱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감소증은 단순히 보이는 부피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 저하된 상태다라고 보셔야 돼요. 너무 서글퍼져요, 선생님. 아니, 근감소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 이 정도로 근육이 많으면요. 밖에서 외력 이렇게 가해진다고 해도 얘네들이 괜찮아요. 받쳐줄 수 스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얘네들이 스펀지처럼 잘 잡아주고 거죠. 있어요. 네. 그런데 쿠션이 너무 적은 근감소증이 진행된 곳이에요. 조금만 쳐도 감소증이 진행된 곳이에요. 조금만 쳐도 어메. 부러지게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완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속에도 부러졌어요. 감싸고 있는 곳조차도 다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 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세상에. 제가 근감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근감소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아닐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은 정말 각국에서 근감소증을 아예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질병명으로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근감소증을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어요. 그거인 즉슨 질병으로 아예 등록이 돼서 여기에 관여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네요.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여겨졌던 근감소증. 하지만 근감소증은 근섬유수가 줄어드는 무서운 질병. 근력은 물론 근육의 기능까지 감소.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위급 상황. 근감소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휴학생을 만나본다. 어딘지 물어보고 와. 어딘지 물어보고. 아이고 더워. 너무 멋있다. 근데 왜 더우시대? 작은 텃밭에서 만난 오늘의 휴학생. 고추 수확에 여념이 없는 모습인데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니 벗으시지 왜 덥다고 저러고 계실까? 목이 있어서 그러신가? 아이고 더워.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옷을 벗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어머나. 아유, 싱싱하다. 뭐야 지금? 아이고 더워. 발토시까지? 아, 2겹이나 입었어? 아이고 더워. 아이고 일부러 땀 내려고 그러는 건가?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68세 박종순입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비틀비틀하니까 넘어지면 이런 데가 막 상처 입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옷을 2가지씩 입고 나가서 고추도 따고 가지도 따고 그래요. 왜? 그래요? 아우 속상해. 최근에 길에서 그냥 좀 꼬꾸러졌어요. 넘어지셨어. 어머. 넘어지는 일이 잦아지는구나. 아 어떡해. 이마도 다쳤어. 우리가 떡집을 했어요. 하루 24시간이면 20시간은 일을 했어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뭐 설탕도 먹고 뭐 초콜릿도 먹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그쵸. 끼니를 제대로 안 드신 거예요. 당뇨 진단 저러면 당뇨. 그렇지 100%. 어떡해. 내 몸에서 근육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포도당을 저장하고 포도당을 소비해 주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포도당 공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단 걸 먹었는데 이걸 저장하고 태워낼 수 있는 공장은 부족하니까 포도당을 저장이 안 되면 계속 혈당 상태로 올라가게 되겠죠. 거지. 그러니까 당뇨에 걸릴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있으시잖아. 당뇨 진단 받은 다음에도 계속 근감소증이 있다면 당뇨를 관리하고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는 동시적으로 지금 확 다 같이 오는구나. 건강이 최고라 내가 떡집을 처분하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걸어가다가도 앉을 곳만 찾아지고 주저앉는구나. 주저앉아 그냥. 아 어떡하냐. 다리에 힘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근감소증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식도 다 키워놓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갈 줄 알았는데 우울증도 오고 생활이 다 무너진 거죠. 진짜 미래에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갖고 있었던 모든 꿈이 다 물거품이 되셨네. 아, 우울해지지. 일은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이것마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 속상해. 얼마나 속상하시고. 아, 저게 남의 일이 아니야. 나한테도 오고 있어. 콕콕 쑤시고 무질근하고 무거운 느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엉덩이를 끌고 다니죠. 옷을 버려도 그냥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저건 오히려 안 좋아. 지금 차라리 운동을 하시지. 걸으셔야 돼. 휴학생 종순 씨의 일상은 과연 어떨까요? 차라리
차라리 저희 지팡이라도 짚고 걷는 게 나으실 텐데. 아우, 안 돼. 걸으셔야 되는데. 근육이 약하면 관절에 무리도 더 가요.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더 눌리죠, 연골이. 붙잡지 않으면 넘어져요.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녀의 처지. 이런 일상은 그녀를 지치게만 합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왜요? 뭐? 큰일 났대. 뭐가 큰일 났을까? 아, 엉덩이로, 아우! 아이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파. 아이고. 아, 저거 안 좋은데, 무릎에. 알죠. 관절에 안 좋은 거. 저 걸레질이 제일 무릎에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아유 이걸 언제 다 닦고. 아유. 관절에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아파서 엎드려 걸레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그녀의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멍도 쉬. 이렇게 멍이 들어버렸네. 언제 싫어 그래? 아우. 아이고 배는 또 왜 나왔어. 집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네. 아니, 몸이 그렇게 아이고. 뚱뚱해 보이시지 않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셨네. 배가 심하게 나오셨네. 배가 많이 비슷하다, 나오다 나랑. 보니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점점 배는 더 나오고 다리는 약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다리가 휘었어. 세상에, 야, 왼쪽- 좋지? 왼쪽 다리가 많이 휘었네. 사실 근감소증이라는 게 네. 근육 양과 그리고 근력이 모두 급격히 감소하는 질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신진대사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한다는 건 열량을 그만큼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비만이 오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체격이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알고 보면 근감소증의 경우가 많아요. 휴학생의 식단은 어떨까요? 아이고 배고프네. 야채. 야, 밭에서 야채 따온. 좋아. 야, 좋아.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기른 채소로 샐러드 해 먹을 거예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 건강엔 좋아 보이는데 드레싱을 마요네즈로 먹잖아. 마요네즈 안 돼. 그냥 식초만 뿌려. 그냥 보통 레몬만 뿌려서 드셔야지. 제가 이가 조금 안 좋아서요. 샐러드도 잘게 쓸어서 먹고 오죽하면 단백질 음료를 그걸로 식사를 때울 때도 있습니다. 아, 위가 안 좋으시구나. 맞아, 야채가 소화가 안 되더라. 근데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일반적으로는 내 체중 1kg당 0.8에서 1g 정도가 필요해요. 쉽게 1g 생각하면 단백질? 내가 60kg면 그냥 60g이다라고 이렇게 그램으로만 쉽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식사 후 휴학생 종순 씨의 일과는 어떨까요? 아니, 식사하시자마자 바로 누우시는 거예요? 아유 이쁜 거. 우리 강아지 이뻐 죽겠네 그냥.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만나지도 못하고. 예, 제가요 틈만 있으면 손주들 사진 보는 게 취미예요. 아이고, 이쁘라. 이뻐라. 진짜 이쁘게 생겼네. 식사 후 소파와 한 몸이 된 종순 씨.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움직임이 너무 없으시다. 여보세요? 너는 못 오고 애들만 보내? 알았어. 아이고. 에? 추석 때 손주들을? 아우, 아유. 힘드신데. 보고 싶던 손자들이 온다는데 가만히 앉아 한숨을 내쉬는 종순 씨. 좋기도 한데 마음이 무거워요. 반가워도 제가 해줄 수도 없고 잘 거두질 못하니까. 사진으로는 되게 보고 싶었던 손자, 손녀가 집에 온다고 해도 내 몸이 지금 힘이 드니까 이걸 반길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없어요, 진짜로. 손자들을 위해 힘든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종순 씨. 아니, 또 손주들 온다니까 뭐라도 준비하시려고 또 나가시는 거 아닌가? 누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아유, 속상해라. 아유. 특히 저런 내리막길을 더 조심해야 돼. 그럼요. 더 위험하죠. 예. 지금도 걷기가 힘든데 나이 먹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라도 집에서 하고 싶은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유.
많이 가였어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취학생의 화면을 보니까 생각이 착잡하고 저거 같은 60대니까. 식사하는 것도 아까 보세요. 위가 내가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육들이 막 하는 일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근감소증이 없다 보니까 공감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감소증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병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보기도 뭐 상당히 이게 몇 배인데요? 저 라니 학생 일단 500ml짜리 물병 한번 이렇게 주고. 네. 어때요? 이거는 뭐 생활적으로 아주 쉽죠. 가볍죠? 네. 자, 그럼 이번엔 2리터짜리 한번 들어볼까요? 정상인들에게 500ml짜리 물통이 근감소증 환자한테는 마치 2리터짜리 물병을 드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요? 500ml가 2리터 같이 느껴진다고? 근육량이 적으니까 이런 가벼운 무게도 굉장히 힘들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활들이 다 힘들어지시겠구나. 근감소증이 이런 식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들고 따는 게 어려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정말로 무서운 건 이 근감소증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합병증까지 와요? 근육이 포도당을 잘 저장하고 태워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근육량이 부족해지고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잘 태워내지 못할 테니까 그렇죠.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고혈당 상태가 되고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 심혈관도요? 근육이 부족하면 사실 혈당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몸 안에 지방도 과다하게 남게 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통해서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성까지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부족이 만병의 근원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좀 더 무서운 질환이겠죠? 어떤 거요? 근감소증은 바로 치매 위험. 치매까지. 왜 치매요? 근육이 부족하다는 건 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그 기본 원료가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된다는 건 그만큼 뇌를 자극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감소하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치매 발병률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근감소증이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는 뭔가를 먹어서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와, 그게 큰일 내다. 치료가 방법이 없다면 예방만이 최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런 운동 있어요? 잘못된 운동이겠지. 근육을 높이는 운동 습관 첫 번째. 아침에 하는 땡땡땡땡이 내 근육을 녹인다. 녹여요, 근육을? 아침에? 아침에 저 빈속에 하는 그 뭐지? 공복운동. 진짜요? 아침에 하는 공복 운동이 내 근육을 녹인다. 아니 뭐야 칼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진짜.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좀 중요해요. 목적. 그러니까 공복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복 운동은 근육을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오전 6시부터 한 10시 정도까지는 콜티졸이라고 하는 우리를 지금 깨어있는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호르몬이 또 근육 분해를 더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거나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식사로 해서 질 좋은 포도당을 조금 드신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방량이 너무 많아서 지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운동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네. 그렇죠. 다 운동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좀 적절한 운동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는 이 운동의 목적이 근육량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량을 그렇다 높이죠. 보니까 일단은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유산소보다 근력 근력 운동도 운동? 그냥 이렇게 드는 운동보다는 플랭크 운동 아니면 힙리프트 이런 식으로 버티는 운동을 하는 게 근력을 키우는 데는 더 좋아요. 버티는 거. 일단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근력 운동을 먼저 해주시고요. 마무리로 유산소로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근육도 늘리고 체지방도 줄이고. 이제 방법을 알았어.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무서운 질병, 근감소증. 하지만 합병증보다 더 무서운 건 근감소증은 치료제가 없다는 사실.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늘리는 것만이 단 하나의 예방 방법. 근육을 키우는 특별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근육 선생님이시다. 근육 선생님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근육을 팍팍 채워줄 그래서 찾아온 한의학사 한의박사 김경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진 팔뚝살을 위한 상체 운동인데요. 너무 좋다.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친구들한테 인사를 못해요. 얘도 같이 인사를 해서. 안녕 그러면 얘도 같이 힘들어대. 내가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래. 네. 우리가 보통 팔뚝살이 생길 때 상체가 약간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됐을 때 여기가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거기가 더 지방이 훨씬 잘 껴요. 그래서 가슴을 항상 펴주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먼저 동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체를 살짝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 힘을 주고 가슴은 편 상태에서 등 근육까지 쭉 펴줘. 가슴을 쭉 펴듯이 등으로 쭉 잡아 당겨주는 느낌. 여기가 모이게. 네네. 모이게. 견갑골이 모일 정도로. 어디까지 힘이 들어가냐면 약간 허리까지도 근육이 자극이 갈 정도로. 대단하네. 힘을 꼭 주고 오셔야 돼요. 허벅지부터 배까지 다 힘 들어가는데요. 네. 팔뚝에 꽉 힘을 주셔야 됩니다. 팔에 힘을 빼시면 안 돼요. 계속 뒤로 밀어야 됩니다. 등 근육까지 같이 서주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제가 근육을 그동안은 이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잘 풀어드리는 혈자리 지압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중에 첫 번째 제일 어깨가 많이 묻힌다네, 붓는 데가 어깨가. 어깨. 묻어요. 저는 목인데. 네, 목과 어깨 쪽이 잘 연결돼 붙죠. 있잖아요, 연결돼. 그걸 풀어주는 좋은 혈자리를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보통 견정혈이라고 그래요. 견정혈. 이 견정혈은 제일 튀어나온 목에서 중심에서 어깨 중심을 이어서 그 중간 부위. 여기다. 여기 딱 돼요. 네네. 그 자리가 바로 견정혈이라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풀어주게 되면 근육도 뭉친 것도 풀어주죠. 뒷목 결리던 것도. 시원한데요,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잡고 고개를 살살 풀어줍니다. 먼저 가볍게 처음부터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요걸 앞으로 쭉 당겨보세요. 앞으로 쭉 당기면 굉장히 시원하죠. 시원해.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게 누르면서 고개를 살짝 제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시원해요. 시원해. 진짜 시원해. 우와. 이 견정혈을 눌렀는데 통증이 심할수록 그만큼 그쪽이 막혀 있었다, 기혈순환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됐다 보시면 되고요. 평소에 자세를 잡으실 때도 요즘에 거북목 증후군처럼 고개가 자꾸 가시면 그 근육이 과사용되기 때문에 항상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당기면 그 부위가 덜 굳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을 펴고 지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바로 어딜까요? 잘 뭉치는데. 종아리. 나 그렇지. 쥐나고. 가장 많이 뭉친 데가 종아리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는 지압법인데요. 바로 혈자리가 승산이라는 혈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압 마사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산혈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생겼을 때 그 중앙. 중간이다. 여기.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봤을 때 제일 도톰하게 올라와 있는 부위에 쏙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가 승근이라는 혈자리인데 요 두 자리를 잘 만져주면 특히 저녁에 종아리가 쥐가 나요, 다리가 좀 자꾸 부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어 하시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누르면 되냐면요. 이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아까 말했던 중앙 부위를 반대쪽 무릎에 올리십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 네, 문지르시면 됩니다. 그러네. 좋다. 지금 좀 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겠는데 무릎을 잡으세요. 그래서 살짝 눌러주면 훨씬 최고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이스. 와, 근데 진짜 아파요. 사실 이 자리가 아플수록 아까 어깨와 똑같아서 순환이 안 되겠구나, 다리가 뭉쳐있구나. 또 특히 다리가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근데 하다 보면 통증이 거의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꾸준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꼭 자기 전에 해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아침에도 좋은데요. 자기 전에 해주시면 저녁에 자다가 가끔 쥐가 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저요. 예, 그걸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TV 볼 때 해주시는 거 좋겠죠? 나 이거 너무 좋다. 선생님, 저희가 좀 제대로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운동만 하고 먹는 건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배고픈데. 네.
네네. 우리가 운동하면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바로 단백질이죠? 네. 단백질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음식이 뭘까요? 닭가슴살. 두부, 우유. 방금 말씀해 주신 정답이 있었는데 바로 우유입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한 우유는 왕에게 진상되기도 하고요. 또 궁궐 내에서 왕을 위한 암소까지 우유를 주기 위해서 키우기도 했어요.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별히 왕에게 진상하는 보양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요? 바로 타락죽입니다. 이거 네. 한정식집에 가면 요 약간 무슨 에피타이저 비슷하게 나와요. 이 타락죽의 주재료는 바로 찹쌀이죠. 이 찹쌀 같은 경우는 위나 폐나 비장을 좋게 하고 설사하신 분들 이렇게 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유에는 3대 필수 영양소들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고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을 몇 장 들고 왔는데요. 저게 뭐야? 진수성찬이다. 이 식단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식단입니다. 누구야?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식단입니다. 맛있겠다. 1869년에 나온 규곤요람이라는 책을 보면 장국밥은 기름진 고기를 장에 졸여서 밥을 위에 얹고 그 국물을 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3대 영양소를 전부 섭취할 수 있었던 거죠. 또 여기 보면 어육각색강납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네. 전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저기 쉽게 이야기해서 소고기하고 소고기의 내장, 그리고 여기다가 생선까지. 아니 진짜 육해공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역시 이제 3대 영양소가 풍부해서 이순신 장군의 영양 보충에 으뜸이었겠죠. 그랬겠다. 단백질 보충. 최고였네. 최고인데? 아니 근데 일반 서민들은 고기 먹기도 힘들지 우유 먹기도 힘들지 서민들은 그럼 그냥 단백질 없이 그냥 뭘 먹었어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또 고사리? 정답입니다. 바로 고사리입니다. 바로 이 고사리가 일반 백성들의 단백질 보충제로 이런 고사리 먹거나 또 산나물을 먹었는데 산에서 사는 소고기다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씹으면 또 쫄깃쫄깃해요. 이 고사리가 제철일 때 먹으면 고기나 방금 말했던 우유, 부럽지 않는 각종 단백질을 섭취했고요. 그래서 이 나물을 더해서 백성들이 자주 섭취했던 건 두부. 그다음에 민물고기라고 해요. 민물고기. 사실 바다까지 나가기 어려우니까 네. 우리나라 민물이 되게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서 그 민물고기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민물고기는 뭘 먹었을까요? 붕어? 빠가사리? 붕어. 붕어? 뭘 많이 먹었다면 바로 미꾸라지. 지금도 보면 넘니나 이런 데 보면 물 쫙 빼면 미꾸라지가 쫙쫙 기어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한데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바로 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잘했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다양한 방법으로 근육을 빵빵하게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 특별 수업 잘 들으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고사리 많이 드세요, 고사리. 고사리가. 근데 내가 또 고사리를 좋아하잖니.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잃었던 건강을 되찾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또 우등생의 모습을 준비를 했거든요. 비결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죠. 함께 보실게요. 밝은 햇살이 내리쬐고 푸른 나뭇잎이 반겨주는 한적한 공원. 이곳에서 만난 오늘의 우등생. 공원이다. 혼자? 박장대소를 하는 우등생. 그녀의 웃음은 계속 이어지고 행인도 당황한 듯 쳐다보는데요. 옆에 분도 그냥 웃으신다. 아니 우등생 뭐가 그렇게 웃긴 건가요? 정달라 따라 웃어. 이제 하다가 이제 정답을 따라 웃게 되는 거야. 운동을 하면서도 웃음은 계속. 그녀의 해피바이러스는 주변 사람들까지 즐겁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근감소증으로 고생을 하다 지금은 안전이 좋아진 68세 정형효입니다. 휴학생이랑 나이가 똑같으신데? 아까 도대체 왜 웃었는지 궁금해요. 아니 웃는 것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웃어야
건강에 좋다 그러고 미치도록 웃으면은 내 기분도 좋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요. 웃음 자체가 굉장한 운동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 웃음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한 연구 결과에서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박장대소를 해도 40kcal 소모가 된다고 해요. 길게요? 근데 10분 걸어도 40kcal 정도거든요. 걷는 것과 거의 동일한 칼로리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주 선생님이 이렇게 건강하신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분은 여기도 힘들고 여기도 여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분 흉내 내려면.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녀지만 과거엔 힘든 시간을 겪어왔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기운이 없고 근력이 떨어지고 자꾸 넘어지고 그러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근감소증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녀를 찾아온 불청객, 근감소증. 근감소증은 그녀의 일상생활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길을 걷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수, 심하면 넘어지기까지. 그녀에게 갑자기 근감소증이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드셨었구나. 운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운동이라는 게 얼마나 내 몸에 좋다라는 이유도 몰랐고, 그러니까 맨 집에서 들어놓기만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앉아있다 들어놓있다가 뭐 이렇게만 생활을 하고 살았거든요. 아이고. 요즘은 행복감을 느끼죠. 이제 건강 상태도 차츰 좋아지고 이제 요즘 재밌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만 산다는 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꾸준한 노력으로 지금은 근감소증을 극복한 그녀. 그녀는 과연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특급 비결을 찾기 위해 관찰을 시작해봅니다. 자전거를 끌고 외출에 나선 우등생 형유 씨. 자전거 타? 아, 자전거를 타시는 오, 예. 허벅지 좋아지지. 그럼. 시원한 한강을 옆에 두고 신나게 라이딩을 즐겨봅니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죠. 진짜 요새 운동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다 갑자기 멈춰서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여기서 또 웃으시려나? 여기서 웃으실 수도 있지요. 네.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워놓은 뒤 강변으로 향하는 우등생. 그리고 나선 운동이라도 하려는 듯 몸을 푸는 모습인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잡는 우등생. 하나를 저기 하는구나. 아니, 외가리도 아니고 왜 한쪽 다리를. 한쪽 다리를 드는 것이 근감소증에 어떤 도움이라도 되는 걸까요? 손도 잼잼잼잼 하면서 하시네요. 오, 아니 안정적이시다. 한 발서기를 하면은 근감소증이 좋아진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 발서기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발서기를 마친 후 다음 운동을 준비하는 형유 씨. 저기서 또 줄넘기가 줄넘기 하듯이. 줄넘기는 없지만 마치 줄넘기를 하듯 손을 돌리며 가볍게 뛰기 시작하는 그녀. 투명 줄넘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등생, 굳이 투명 줄넘기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줄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근감소증이 와서 이렇게 줄넘기를 줄로 하면은 자꾸 걸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줄넘기 없이 그냥 운동만 하고 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또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자주 이걸 하고 있어요. 요령이야, 요령. 투명 줄넘기 좋다. 저 투명 줄넘기 같은 경우도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실제 줄넘기가 없으니까 공간에 제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신을 다 쓸 수 있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종류거든요. 한 번쯤은 우리 TV 보거나 하면서 그냥 바닥에 매트만 깔고 좀 가볍게 뛰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다시 휴학생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음료 흔들기. 이제 쇼끼? 뭘 드시나? 저 뭐야? 열심히 흔들어준 음료를 시원하게 마셔줍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우등생 형효 씨. 그리고는 특별한 실내화를 신고 넓은 거실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 움직이시죠? 네, 계속 움직이시네. 진짜 이분 쉬지를 않으시네. 그 휴학생하고는 전혀 일상 패턴이 완전 달라요. 살면서 달라. 관절도 지키고 운동도 되고 청소도 되고. 우등생, 대체 지금 뭘 하시는 거죠? 기왕에 운동도 해야 되니까 청소하면서 발도 움직이고 온몸도 움직이고 청소도 하고 근력에 도움도 되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엔 본격적인 운동. 양손엔 물병을 들고 스쿼트 자세를 취하는데요. 그녀의 비법은 바로 여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오래 버티기에 있습니다. 야, 진짜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참 열심히 하시네. 스쿼트 운동도 자주 해요. 근력도 기르고 아무래도 인내력이 더 있어지죠. 끈질기게 해야 몸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고 있어요.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우등생 형효 씨. 아니, 이번엔 또 뭔가요? 그거 장난감 아닌가요? 저건 또 뭐야? 저거 우리 딸이 갖고 있는 건데. 저거 애들 줄넘기로 요즘 유행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야, 이거. 저거 운동 엄청 되겠는데? 이거 재밌겠다. 그나저나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신 그분이네. 그게 보인다, 그치? 그건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다리를 건강하기 위해서 다리 홀라프를 하고 있어요.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아무튼 날씨가 흐리면 밖에 못 나가서 하니까 집에서 자주 해요, 저거는. 시간 날 때마다 저거는 재밌어서 해요. 다리에 힘도 생기고. 이번엔 쿠션을 들고 허벅지 사이에 끼워줍니다. 이것도 운동인가요? 조금 묘한 상황이 연출되는 가운데 뭐 하세요? 그거 벽에 잡고 버티기 운동인데요. 허벅지에 힘이 생기고 특히 하체 쪽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하체가 좀 별로 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체를 기르기 위해서 꼭 벽에 저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이 어딜까요? 근육이요? 여기가? 여기. 엉덩이? 허벅지. 네, 하체예요. 근데 하체 중에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허벅지가 일단 가장 큰 근육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주변으로도 엉덩이도 있죠, 종아리도 있죠. 이런 하체 전반적인 근육들이 우리 근육량의 뭐 6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차지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근감소증뿐만이 아니라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감소증을 극복한 그녀의 식단을 한번 살펴봅니다. 주방에 나타난 형효 씨가 분주한 손놀림으로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는데요. 근감소증을 극복한 그녀의 특급 식단, 과연 무엇일까요? 각종 채소와 두부, 영양소가 가득한 식재료들인데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다 진짜 몸에 좋은 거네. 지금 블루베리 연두부 샐러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오미자가 뼈와 근육에 좋다 그래서 오미자를 먹고 블루베리와 연두부를 같이 먹으면은 근감소증이 좋다고 해서 이걸 자주 해서 먹고 있어요. 우선 양상추와 두부를 먹기 좋게 썰어 접시에 담고 연두부와 블루베리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갈아서 먹어. 저렇게. 오미자청과 블루베리 연두부 소스를 채소 위에 올려주면 완성. 채소만 먹을 수는 없으니 연어나 좋아하잖아. 연어 스테이크.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곁들여줍니다. 고단백도 중요한데요. 채소들을 같이 먹으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항산화 성분들이나 미네랄 성분도 풍부해서 지금 식단이 굉장히 그 근육을 지키고 생성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적인 거예요. 근감소증을 극복한 우등생의 특급 밥상.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샐러드 위에 이 가루를 뿌려줘야 완성. 그리고 맛있게 먹는 것도 우등생의 비결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가득한 우등생의 건강 밥상. 그나저나 아까 뿌린 가루는 뭔가요? 제가 뿌린 건 초유 단백질이에요. 근감소에 좋다고 그래서 초유 단백질을 샐러드에 뿌려 먹고 또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물에도 한 잔씩 타서 하루에 한 잔씩 꼭 먹어요. 예전에는 힘들고 안 좋았지만 지금은 내가 근감소증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뭐 식습관도 제대로 잘 들여서 먹으면서 앞으로도 쭉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우등생께서는 3박자를 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평상시에 생활해야 된 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늘 긍정의 마인드로 이렇게 웃어. 그다음에 맞아. 세 번째 먹는 거에 자기한테 맞는 고단백과 야채와 여러 가지.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어떻게 보면 진짜로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서 하루에 단백질 적정 섭취량이 체중 1kg당 한 0.8에서 1g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하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나 근감소가 진행이 된 60대 이상 성인분들은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고 이용률도 떨어지는데 필요한 양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보통 한 1.3에서 정말 많게는 1.5g까지도 드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등생도 이전에 근감소증을 진단을 받으셨고 나이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셨으니까 부족한 것보다는 살짝 넘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너무나 배우고 싶은 식단과 운동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정말이야, 정말. 아니 근데 놀라운 건 불과 3년 전에는 근감소증을 그러니까. 판정을 받으셨는데 정말 그 오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얼마 만에 지금 너무나도 좋은 상태가 되셔서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지. 희망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사실은 지금 우리 우등생이 근육을 잘 충전을 한 건 철저한 식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특히나 우리 몸에서 이런 식단 관리할 때 단백질의 중요성을 늘 말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단백질이 신체 내 모든 세포에서 발견이 되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단순히 세포만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신체 조직을 키우고 유지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기 아동들이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잖아요. 이때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근데 선생님 가장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저분이 그 위에 막 뿌려 먹고 시키시키한 거. 예, 뭐 타먹던데 그거 뭐예요? 우등생이 챙겨 먹은 건 그냥 우유가 아니라 초유, 콜라겐 단백질이었단 너무 좋을 것 말이에요. 같은 거야. 초유도 좋은데 콜라겐도 좋은데 단백질도 좋아. 네, 이 초유라는 게 전 세계 우유 생산량의 한 0.5%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귀해요. 왜냐하면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젖소가 분만을 하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만 분비가 되는 우유인데요. 이 일반 우유보다 일단은 수분이나 당 함량이 좀 더 낮은 반면에 단백질 함량은 5배나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5배나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요. 초유를 먹어야겠다. 제가 좀 양을 비교해보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초유 콜라겐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스푼, 요게 21g이에요. 같은 양을 두부로 드시려고 하면 한 3분의 2모 이상 드셔야 되고요. 우유는 3팩을 드셔야지 요만큼이랑 지금 동량인 거예요. 이 초유에는 노화를 막아주는 성장인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용용 마셔야 되겠다. 나도. 성장인자라는 게 뭐 근육의 골격을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 능력 자체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한 연구에서 60대 전후의 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좀 해봤어요. 초유를 섭취하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노인분들의 근육 두께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근육뿐만이 아니라 뼈 조직 밀도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먹어야 되겠다. 아니 아까 초유 콜라겐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콜라겐 우리 여성들은 알잖아. 콜라겐도 필수 이제 아이템으로 먹어야 되는 게 또 먹어야지.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 하면 보통
피부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콜라겐도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우리 보통 나이 든다, 노화한다 하면 근육량도 문제긴 하지만 네. 피부부터 좀 티가 나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게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콜라겐과 이런 일반 단백질을 같이 채워주게 되면 일석이조 효과겠죠. 아니 이 초유 콜라겐 단백질은요 정말 우리 여성들을 위한 이 단백질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다른 또 이게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초유 콜라겐 단백질을 조금 더 똑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자연 방목한 소에서 생산한 초유인지를 확인을 하면 조금 더 이제 소가 스트레스를 덜 받았을 거고요. 또 하나 좀 체크하면 좋은 게 출산 후에 36시간 이내에 착유한 초유라고 하면 성분이 좀 더 이렇게 농축이 돼 있겠죠. 좋은 성분들이 좀 더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초유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근데 내 몸에는 동물성만 필요한 게 아니고 식물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단백질이라는 게 필수 영양소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제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한 끼에는 한 2-30g, 다량으로 막 100g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라 한 2-30g 정도, 그렇죠. 한 스푼 나눠서? 정도 맞춰서 드셔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고 똑똑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 까먹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도 열심히 복습하시고 행복한 삶을 보내기 위한 근테크 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테크.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비극.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싫고요. 우울증도 오고. 내가 이렇게 쓰러질 줄은 몰랐죠. 살기 싫었어요. 아, 어떡해. 돌연사 1위 심뇌혈관 질환, 침묵의 살인자 췌장암, 암보다 높은 단기 사망률, 무릎 건강. 아랫뱃살을 쫙 올려주는 동작을 할 건데 엉덩이를 여기 의자의 끝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상체를 펴신 다음에 뒤로, 그다음에 팔은 밑에를 잡으시고 최대한 가슴은 펴시고 아랫배는 힘 주시고요. 배 쫙 당겨. 그 상태에서 들어줍니다. 하복부 쪽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갑니다. 허벅지에도 다 좋다. 지금 너무 좋다. 채널 A